네, 오늘은 핵 보유국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크 벨이 2016년 핵무기와 외교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크 벨이 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국가가 어떤 외교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세 가지 이 변수를 제시했습니다. 그 세 가지 변수는 영토에 대한 위협이나 진행 중인 전쟁이죠. 중대한 안보 위협. 그리고 후원자로서 상위 동맹이 있냐. 미국의 경우에 한미의 상위 동맹이죠. 그리고 어, 러시아와 중국도 어떻게 보면 조선 두 개 대한 상위 동맹이라고 볼 수, 이러한 상위 동맹이 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핵무기를 보유하기 된 그 전후에 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이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로 제시를 했고요. 이러한 핵보유국이 세 가지 이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대안으로서 여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여섯 가지 행동을 강한 것부터 해서 약한 것까지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그 침략이죠. 침략 혹은 방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무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강대국에 대한 독자 노선 혹은 상위 동맹, 그죠? 상위 동맹 후원자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핵무장을 하지 않은 하위 동맹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 그다음에 확고한 현상 유지, 그리고 핵무기를 전제로 해서 외교적 재량이 있기 때문에 타협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제시했고요. 마크벨은 이러한 핵 보유국이 이러한 세 가지 대외적 조건에서 어떤 외교적 대안을 선택하는지 일종의 순서도 개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핵 보유국이 이 전면전 같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냐. 만약에 있다면은 전쟁으로 가겠죠.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위에 상위 동맹이 있냐. 상위 동맹이 있다면 그 상위 동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상위 동맹도 없는 경우에 만약에 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핵무장을 전제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취한다는 겁니다.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의 현상 유지를 고수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에 따라서 조선이 핵보유국이 됐죠. 조선의 향후 행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조선의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이 이 조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 전쟁을 한다면 핵무기를 당연히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은 핵무장 이전에도 이미 수천 대의 방사포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과 전면전이 일어나기 어렵다. 즉 이미 전면전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수십 기의 핵 무장을 함으로써 조선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자신에게 전면적인 심각한 도발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조선은 핵무장으로서 상위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조선의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미 독자 노선을 갖고 있지만 핵무장한 이후엔 더욱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등한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조건에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과 동맹 관계를 해소를 하고 어, 미, 중, 러 사이에서 균형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베트남과 같이. 그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미국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 없죠. 감히 미국 본토를 공격을 당면하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상위에 있는 동맹도 없고 미국은 이미 강대국이니까 뭐 새롭게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유지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은 핵무기를 통해서 나토 일본, 한국과 같은 하위 동맹이죠. 이 하위 동맹에게 핵 우산을 제공해서 이러한 하위 동맹에 대한 자신의 지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영향력, 핵 우산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바꾸면서 저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자기 밑에 종속돼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봉후하도록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묶어둘 거라는 거죠. 즉, 하위 동맹의 현상 유지를 거라는 거. 중국의 경우에 대만 문제를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볼 것인가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중 비공식 모임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 즉 대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을 이런 의중을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보다 더 높은 상위의 후원자 동맹이 없죠. 과거에 소련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 위에 동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로 급부상하려고 해도 지금 그리고 그러한 경향 있냐 그럴 때 그런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그러한 의지와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핵탄두를 2030년까지 1000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최대한 빠르게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핵무장을 전제로 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 통일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죠. 하나의 중국 입장입니다. 확고한 입장,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과 같은 주변의 하위 국가, 하위 동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볼 수 있냐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러시아는 나토가 직접 개입하면은 이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없고 러시아 위에 상위 동맹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강대국이죠. 새로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의 지위에 비해서 현재 추락한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즉 러시아는 라이벌인 미국에 대해서 대등한 지위에 서려는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 자신의 과거의 지위, 강력한 지위, 그거를 보수하는 한도 내에서 강경한 현상 유지 정책을 구소련 혹은 국가연합 그 범위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던 하위 동맹들, 국가 독립연합, 그죠?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소련이나 독립국가 연합 소속 국가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즉 서방이 동진할 때 러시아는 이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재래식 전쟁을 불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